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초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는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마지막 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의회 연설을 시청한 미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가졌습니다. 66분 동안 연설하는 동안 수십 차례 기립박수가 나오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연설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민 제도의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안팎을 대혼돈으로 몰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민 제도의 대변역을 꾀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아끼고 이민 범죄 희생자들을 위한 부서를 신설해 미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으로 범죄 전과 이력자의 추방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습니다. 또 마약과 범죄의 미국 유입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장벽이라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인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공사를 예정보다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낡은 미국 이민 제도가 가난한 미국 노동자들을 우울하게 하고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면서 캐나다와 호주가 시행 중인 메리트 베이스드 이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민 청원 자격을 점수로 계량해 고득점자에게 이민 우선권을 주는 점수제 이민 방식으로 이민 신청자의 기술 숙련도가 높을수록 대우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의 고용과 임금 개선, 국가 안보 강화, 법 존중 정신 복원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이민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공화민주 양당의 의원들에게 진지한 논의를 요청하고 연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불체자 단속과 추방이 미국민의 안위를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한인들이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도 까다롭고 교통 위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서류 미비 한인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제동이 걸렸음에도 이민당국은 최근 시민권자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항 세관 국경 단속국의 심사에서 의혹이 제기돼 추가 조사를 받거나 영주권과 여권을 회수당하고 국토안보부의 재조사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애틀랜타에서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체류 신분이 문제가 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으로 신병이 이첩되면서 추방 절차가 시작된 한인도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역 경찰 동원 이민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범죄로 조사를 받던 한인 서너 명은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5일 대대적인 서류 미비자 체포 작전에서 체포돼 현재 수감 중인 한인도 있습니다. 적발된 한인들은 총영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국외 여행을 자제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고 이참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들의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과 LA 등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강력 반대하며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하더라도 이민자 보호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오픈 포럼 형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관련 행정명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인 변호사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찾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한라인을 통해 긴급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한인들을 돕고 각종 상담회를 개최하고 시민권 신청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는 3월 3일 저녁 7시 플러싱 163가에 위치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저희 법률대책위원회에서 일단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처,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명의 한인 변호사가 참여하는 포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 관련 문제를 사례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법이 도대체 우리 한인들에게 또 각자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해 주는 일이 저희 법률 테스트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픈 포럼의 모든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오픈 포럼 뉴욕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책위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시민참여센터 플러싱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은 누구나 시민참여센터 긴급 핫라인 646-450-8603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감이 돋보였는데요. 무대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풍자와 비판이 이어졌고, 레드 카펫에선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파란 리본도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지미 키멀은 이날 시상식 막이 오르자마자 풍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덕에 오스카상의 인종차별이 사라졌다고 비꼬고,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트럼프를 비난해 과대평가된 배우라는 역공을 당했던 메릴 스트립에게 기립박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작품상의 주인공인 물라이트의 흑인 감독 베리 젠킨스는 당신을 위한 거울이 없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의 뒤에 아카데미와 미국 시민 자유연맹이 있다며, 앞으로 4년간 우리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이란 감독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후보에 오른 영화감독 6명 전원은 아카데미 시상식 이틀 전 미국의 파시즘적 분위기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은 이주 노동자이자 멕시코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나는 모든 장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드카펫에서도 의상과 패션을 통한 정치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 스타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해 법조 투쟁을 불사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을 지지하는 상징인 파란 리본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상은 13개 부문 후보에 오른 라라랜드가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6개 부분을 수상했으며, 흑인 청년의 성 정체성을 다룬 문라이트가 작품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00만 명의 재외 국민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국회는 한국 시간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외 국민의 조기 대선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 12, 기권 15로 통과됐습니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외국민들의 조기 대선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해당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권법도 개정돼 앞으로 시각장애 1에서 3급 장애인은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98주년 3.1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인들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98주년 3.1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공동으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기한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과 함께 법통으로 계승되고 마침내 광복을 쟁취하는 굳건한 초석이 되었다며 선열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회관에 건립 중인 한인 이민사 전시관이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소중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혼을 외쳤던 선열들의 뜻이 서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 박물관에서 3.1 정신을 피부로 배우고 느끼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정신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오늘 오전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뉴욕주 교육국장은 최근 각 학군들에게 현행 뉴욕주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으로부터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총장과 마리엘렌 엘리아 국장은 27일 서한을 통해 각 학군들은 현행 주 교육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층 강경해진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각 학군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불법 체류 신분 학생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밝히며 학생과 학부모의 이민 정보와 신분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살에서 21살 사이는 누구나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고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의 체류 신분이나 사회보장 번호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방이나 주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학생의 입학 절차 후에 이민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 연루된 학생을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학생을 체포할 수 없으며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신문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자 학생에 대한 정보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뉴욕주가 특히 범죄 피해자일 경우 이민 신분 등을 이유로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신분을 누설하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27일 데일리 뉴스는 에라벨라 시모타스 뉴욕주 하원 의원이 범죄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이민 신분을 연방이나 주, 지방정부 등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모타스 의원은 추방 공포 때문에 범죄 신고를 망설인다면 범죄자들을 결코 검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 문제를 악용해 폭행을 일삼는 범죄자들로부터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 내 불법 체류 이민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라도 폭행, 가정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의 신분을 보고할 경우 중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뉴욕주는 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괴롭힘과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추방의 위협에 대해서는 따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번 달 초 텍사스에서 남자친구의 학대를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던 불법 체류 여성이 이민 단속 요원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계기가 됐습니다.
시모타스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이민 신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체포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주 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 20여 곳이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채용 설명회는 3월 27일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28일과 29일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각각 열리며 학위 취득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